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가 내년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춰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이 현저히 낮아진다면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내일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여부와 함께 청소년 방역 패스 조정안이 또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연결해서 방역수칙 개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부터 이제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확진자 발생 추이가 좀 꺾이긴 했지만 네. 여전히 적을 때는 3,000명 후반대에서 5,000명 초반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위중증 환자 발생도 조금 줄어든 것 같지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중증병상 가동률이 계속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도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그 유행과 관련된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라서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고려해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즉 오미크론 변이를 감안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그 예측이 있지만 네. 그 대부분의 앞으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예측을 보면은 대부분 그 차이 없이 2월 말쯤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유행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미크론이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위중증 환자를 만드는 비율은 적지만 네. 전파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상황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퍼져나가다가 어떤 일정한 시점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경우에는 뭐 하루 10,000명 이상 정말 많을 때는 15,000명에서 20,000명 이상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 그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되고 예. 또 여기에 필요한 그런 거리두기 방안을 미리 마련을 해둬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확진자들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강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풀면 그럼 위중증 환자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위중증 환자 관리는 뭐 계속 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요인이고 실제로 그 오미크론의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전체 확진자 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경험했을 때보다 서너 배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위중증 환자의 절대수는 뭐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전체적인 유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도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과 같은 확진자 관리 체계라든지 격리 지침 같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고민을 그리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피해나 아니면 방역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말쯤까지 이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완화 시점과 오미크론의 큰 유행과 맞닥뜨려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큰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일단은 중증 환자 병상을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네. 워낙 확진자가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서 10만 명 이상씩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은 네. 중증 병상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확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택 치료자가 많이 이제 양산이 되게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생활 지원이나 아니면 의료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 시스템 자체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산소 포화도 측정기 같은 것들을 제때 배송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앞으로 도입되는 항바이러스제도 5일 이내에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맞춰서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격리 지침을 좀 변화를 가져와서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생필품이나 또는 이 방역과 관련된 키트 같은 것들을 공급받는 과정 또 치료제를 받는 과정에서는 격리를 해제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접종자 감염이 현저히 낮아진다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정부가 방역 패스 적용 대상도 전파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다는 의미예요? 저도 이 부분은 참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 미접종자들의 감염을 따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미접종자건 접종 완료자건 간에 전체적인 확진자를 줄여야지만 미접종자도 감염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접종자들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 어디냐라고 보면은 연령이나 아니면 사는 환경 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어디가 더 낮다 높다를 일괄적으로 정해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그냥 이런 언급 자체는 전체적인 유행을 줄여서 실제 우리가 안정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시기에는 이 방역 패스의 대상을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완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할 정도로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대응체계가 갖춰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어떤 특정한 영역을 방역 패스의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이동이나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특정해서 이렇게 제한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감염 상황을 낮춘다면은 이 미접종자 접종자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어떤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이런 상황을 안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간의 고밀도 접촉이 많이 이루어질 만한 우려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식의 융통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은 네. 그게 가장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확인한 그런 사실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 내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인 청소년 방역 패스 이거 두고도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좀 한 달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청소년 방역 패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게 청소년 방역 패스는 결국 이게 청소년이 됐건 성인이 됐건 방역 패스라는 것은 방역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보면은 물론 이 초등학생 어린이의 접종률은 낮지만 중고등학생들의 접종률은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높은 접종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추가적으로 더 접종률이 올라간다면 청소년 방역 패스의 범위도 좀 더 줄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이 5세에서 11세의 접종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이 어린이들에 대한 접종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5세 이상에서의 접종을 이미 시작을 했고 예. 또 이 5세 이상에서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이런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큰 여러 번의 유행을 경험한 그런 수준의 그 유행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린이들에서의 그 확진자 발생 숫자 자체가 여전히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중증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경험하는 사례들이 매우 드문 상태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런 어린이에서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데 유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소아 어린이에서의 그 확진자들도 대량으로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는 다양한 그런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선진국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어린이에서의 접종을 열심히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행이 커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확인 과정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보다는 유행이 커지기 전에 백신 접종을 미리 해두는 것이 아무래도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12세에서 15세 사이 그 자녀를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 좀 걱정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주저하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접종을. 근데 5세에서 11세 하면 이거 너무 어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외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이상 반응, 그러니까 부작용과 관련된 우려를 하는데, 예. 연령이 떨어질수록 그 부작용의 그 빈도나 또는 특히 이제 심각한 이상 반응의 발생 빈도 같은 것들이 더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그런 희귀한 그런 그 가능성이 낮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여러 가지 이득, 그 예방하는 이득이 좀 더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커지는 경우에는 훨씬 더 큰 그 유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학부모님들이 좀 현명한 선택이나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도 정부가 좀 사전에 공개를 해서 학부모들의 어떤 불안을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참 그 오미크론 변이를 신속 판별할 수 있는 PCR 시약이 오늘부터 현장에 사용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오미크론 확진자 전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까요? 실제로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확산이 초기 단계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PCR 검사법으로 빨리 확인을 해서 격리를 빠르게 해서 접촉자를 줄이는 방법이 전체적으로 오미크론의 그 유행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 어느 정도의 그 감소를 시킬지에 대한 그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정확한 평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지 벌써 2년이 됐잖아요. 또 해를 이제 넘기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 오미크론이 코로나19 토착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이 아무래도 그 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 낮다라는 측면 때문에 이제 토착화되면서 좀 가벼운 질환으로 그냥 자리를 잡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낙관론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미크론 이후에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런 새로운 변이가 전파력뿐만이 아니라 위중증이 다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낙관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과거의 그런 스페인 독감과 같은 대유행 경험을 보면 큰 유행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속이 된 뒤에 차츰 그 계절성을 띠거나 아니면 가벼운 질환으로 토착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였습니다.